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골든타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부동산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리고 나가는 지출들을 계산해봤다면 투자를 실천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좀 돌아다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원장님께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의 기본기를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학원에 오시는 분들 또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결국에는요, 이 수업을 좀 오래 해도 여러분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전문가들이나 저희 같은 강사들한테 의뢰를 하게 돼요. 어떤 물건, 어떤 지역이 좋은가요? 혹은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투자가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얘기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시야나 스펙트럼이 상담을 오시는 분 그리고 가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투자의 패턴이라든가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한테 묻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맞는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능력, 판단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학습은 여러분들 어떠한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쉬운 공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돈과 관련된 그러한 것은 그러한 학문은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한 노력이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고 논리적으로 보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 판단이나 훗날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요, 두 가지가 있겠죠. 전세 보증금의 현재 수준과 과거 추이 추계, 그리고 월세의 현재 월세 수준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추이 추계, 이런 임대료의 향방이나 임대료의 움직임, 그리고 임대료의 수준에 따라서요,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 가격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가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갔더니 비슷한 물건이 매매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이것은 이제 비교 사례 분석, 유사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만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대료의 산출로부터 시작하는 부동산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시장 조사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시장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 시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임장이라고 하죠. 그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그 유사 지역에 가서 중개업소를 들려서요, 물건의 정보, 지역의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조사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지역적으로 유사한 것을 유사 수급 지역이라 그래요.
이 유사 수급 지역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커다란 사거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지역, B라고 하는 지역, C라고 하는 지역, D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큰 도로를 놓고 동서남북이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초동이다라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학원이 있는 교대역이 있는데요. 이 교대역이 여기가 이제 강남역이고 여기가 서초역입니다. 그런데 이 교대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넘어가니까 법원 단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상업과 준주거와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원 맞은편 쪽은요, 상업과 여기도 준주거와 주거 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B와 C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기하고 여기가 땅값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은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서리풀 터널입니다. 이 서초역 위쪽에 서리풀 터널이 있는데요. 이 서리풀 터널 쪽은 과거서부터 이제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든 아니면 자동차든 유동인구든 이런 것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부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것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서리풀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지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요, 이쪽에 있는 토지 가격과 요 밑에 강남역 쪽으로 뻗어 있는 블럭의 가격은 달랐어요. 지금은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임대료든 매매가 분석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게 되면은요, 내가 속한 물건, 내가 관심 있는 이 물건지 주변과 유사한 혹은 그 주변의 유사 수급 지역을 그 존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임대료나 매매가를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물건을 하는데 아파트 지역 밑에 있는 단독주택을 볼 수는 없겠죠. 본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서초동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투자 환경에 맞게 서초동 안에서도 여러 블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블럭 안에서 디테일하게 찾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블럭을 최소화시키고 투자하는 입지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안에서 상품을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무조건 서초동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역삼동이 다 좋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요,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유사성이 있는 곳을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언덕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큰 도로죠.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도 지역이 낮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밑에는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 3종 지역, 2종 지역, 1종 지역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등고선처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이 요 정도에 있더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업, 준주거 3종이니까 3종 안에 들어있으니까 유사 수급 지역 내에 3종 주거 지역을 가진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매매 사례라든가 임대 사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1종과 3종 땅값이 다르죠. 그리고 상업 지역에 있는 임대료와 저 산꼭대기에 있는 일종의 임대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 시장 분석,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시게 되면은요, 유사 수급 지역을 여러분들이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률적으로, 공법적으로 같은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 안에서 있는 물건들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요, 물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하고 싶다, 원룸이나 투룸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세대 주택 자체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의 세 번째 대체의 원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룸이나 투룸 다세대 주택을 대체할 만한 물건의 수급과 임대료 매매가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 투룸이 지금 현재는 다세대 주택이 이 지역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료도 좋고 앞으로 투자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허가 난 것을 뜯어봤더니 바로 옆에 유사수급 지역 내에 오피스텔이 300실, 500실 이런 것들이 2동, 3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건축 인허가가 나 있더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세대 주택으로만 봤을 때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유사수급 지역 내에 비슷한 대체재의 공급량으로 인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투자에 커다란 악영향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할 때에는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었죠? 유사수급 지역을 정하고, 두 번째는 공법적으로 같은 용도 지역 안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대체 원칙에 있어서 그것과 유사한, 물리적으로 유사한 건축물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용도 당연하겠죠. 주거용이면 주거용, 그리고 상업 업무용이면 상업 업무용, 이런 것들을 또 나눠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규모의 유사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이즈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외곽 지역에 가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큰 평형,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동네도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요, 역세권 주변에는 10평이나 20평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특색을 가진 지역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에는요, 물리적 특성 안에 규모가, 사이즈가 이 동네는 이러한 특성을,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 특성에 맞는 사이즈 규모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20평대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데 50평대 아파트의 가격 분석을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겠죠.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단독, 다가구 혹은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연립주택 이런 거에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혹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어떠한 부동산 가치 혹은 가격으로 갈 것인가를 유추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아까 임대료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 임대료 분석과 더불어서요, 이 부동산이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단독주택이 나왔다, 다가구 주택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가 한 20년 되었다라고 하면 얘를 다 헐고 다시 지어서 공법적으로 가능한 최유효 이용, 다시 말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얼마만한 부가가치가 나올 것인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의 손을 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단독 다가구를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오래된 연립주택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가설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설계를 하게 되면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평면도가 나오고 맨 겉장에 건축개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건축개요를 여러분들이 볼 줄을 아셔야 돼요. 오늘은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들 소재지는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재지 말고 그 밑에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용도, 지역인데요. 용도, 지역은 무엇이냐면 2종, 3종, 1종, 준주거, 상업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결정이 되게 되겠죠. 용적률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토지 위에, 같은 사이즈의 토지 위에 얼마만큼의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연면적은 이의련자라고 그래서요, 각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 능력이 높은 땅도 있고요, 어떤 것은 능력이 별로 없는 땅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이 되는 땅을 에다가 신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도 지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최유효 용도가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건축을 한번 해보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 60% 이하, 그리고 용적률 200%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대지가 만약에 50평이었다. 대지가 50평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얘는 100평까지 연면적을 지을 수가 있고, 건폐율은 1층 바닥 면적은요 30평 정도를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위쪽으로는 주거용 층수가 4개 층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 층에다가 원룸, 투룸을 설계해서 집어넣었을 때 과연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월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하나, 방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10개의 임대료가 하나에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 전체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에 1년이면은 1억 2천이 될 것입니다. 이 1억 2천만 원, 이 1억 2천만 원이 만약에 10%의 수익률, 아까 환원율이라고 했었죠. 10%의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 건물의 가격은 12억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억 중에 건축비를 뺍니다. 만약에 건축비가 6억이 들었다, 5억이 들었다 그러면은 5억이 빠지면 7억이라는 돈이 남지요. 이 7억을요 다시 대지 면적 50평으로 나누게 되면 평당 뭐 1,200 얼마가 나오겠죠. 이것이 현재 이 혹은 미래에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강의실에서 쭉 설명을 내일 또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최유효 이용, 다시 말해서 신축을 했을 때에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면적, 그 면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그 임대료를 연 임대료로 환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수익률, 그 통상적으로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 5%, 6%, 7%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환가를 시킨 전체 가격, 그 가격에서 건축비를 뺀 나머지 가격이 바로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부동산이 가지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귀결하고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